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물량 및 실험 1 구심력 측정에 대한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강체 운동은 우리가 병진 운동 그리고 질량 중심에 대해서 이제 회전을 하는 회전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태까지 많이 다뤄왔던 병진 운동은 뭐 등속 직선 운동, 속도가 일정하고 직선으로 움직이는 운동, 그리고 등 가속도 운동, 점점 가, 아, 등 가속도를 가지고 점점 빨라지는 운동, 요 두 가지 운동이 대표적인 병진 운동의 예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회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우리가 물체가 이제 빙글빙글 도는 회전하는 운동, 그걸 이제 우리가 회전 운동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번 실험에서 다루게 되는 구심력이 바로 이 회전 운동에 관련된 그런 힘인데, 회전 운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부르고, 이번 이론 시간에는 구심력의 방향, 그리고 구심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의 이론을 확인을 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이제 목표입니다. 이제 회전 운동에도 여러 가지 회전 운동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등속 원 운동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등속 원 운동은, 자, 이름에 등속이 있죠.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일 때는 속도가 이제 동일했었죠. 등속 원 운동에서도 이제 속력이 이번에는 동일한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원 운동이니까 원 궤적을 그리면서 돌겠죠. 즉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하게 원으로 운동을 하는데, 그 원 운동에서 속력이 이제 일정하게 도는 그러한 운동을 등속 원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등속 원 운동은 되게 간단해 보이고 너무 간단하지 않나 싶지만, 저 뭐 커브길을 도는 자동차나 아니면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 또는 달, 아니면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또는 뭐 저렇게 지불놀이나 이런 되게 많은, 정말 많은 회전 운동이 이 등속 원 운동으로 근사를 시켜서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이 잘 풀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럼 이제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체가 속력이 V이고 그리고 반지름이 R인 등속 원운동을 생각해 보면은, 그럼 이제 그래, 속력은 V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 이 속력 방향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물체 요 속도의 방향이 만약에 원의 접선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경이 점점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접선보다 안쪽에 있으니까 원의 중심으로 살짝 들어오는 그런 운동을 할 거고, 접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어도 이 회전체가 원에서 벗어나려는, 좀 멀어지려는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등속 원 운동에서 속도의 방향은 항상 이제 원의 접선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등속 원운동은 보시다시피 속도는 계속 바뀌죠. 속도의 크기는 같고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바뀌죠. 속도가 바뀐다는 건 가속도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그러면 알아봐야겠죠.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먼저 P1에 있다가 T초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P2로 이동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P1에서 물체 속도는 V1이고
V2에서 물체의 속도는 이제 V2라고 하면은 평균 가속도는 저 V2 마이너스 V1이 될 거고, 가속도의 방향도 저 V2 마이너스 V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가속도의 방향을 구하기 위해서 벡터를 그리고, 자, 벡터를 빼야 되니까 기준점 일치시키고 벡터를 빼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검은색 V2-V1 검은색 벡터가 지금 t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의 방향을 자 가리키고 있죠. 가리키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거 우리가 구한 거는 평균 가속도의 방향이니까 순간 가속도를 알고 싶으면은 요 t를 시간을 더 짧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가 t초 동안 저 v가 V1에서 V2로 델타 파이만큼 회전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요 그려진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V1이랑 V2의 크기는 같죠. 우리가 아까 등속 원운동에서 V1과 V2의 크기가 같은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요 두 변의 요 변이랑 요 변 두 변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의 각도는 90-2분의 델타 파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죠. 요거는 중학교 수학이죠. 그러면은 자, 만약에 시간이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더 짧은 시간 동안 측정을 한다면은 요 델타 파이가 더 작아지겠죠. 내가 이거를 측정을 점점 빨리 짧은 시간 간격 동안 할수록 요 델타 파이는 점점 작아지고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극한을 취하면은 요 델타 파이가 0이고, 그러면 V1과 요 가속도 벡터, 평균 가속도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요 각도가 직각이 되겠죠. 그렇죠. 결국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직각인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속도의 방향은 이제 원의 중심 방향. 지금 속도 벡터가 이쪽이고 속도 벡터의 직각이니까 아까 이렇게 나왔죠. 그걸 이제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원의 중심 방향을 가리키는 그게 가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F는 MA니까 가속도의 방향이랑 구심력의 방향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심력의 방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속도의 방향은 우리가 알았으니까 뭐 해야 되지?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가속도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아까와 똑같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P1에 있는 회전체가 델타 T 초가 지난 뒤에 자 P2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전한 각도를 이제 델타 파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속도의 변화량 델타 V는 델타 2 마이너스 델타 1, 그리고 그거를 델타 T로 나눈 뒤에 우리가 순간 가속도를 알고 싶으니까 요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되겠죠. 요게 이제 가속도가 될 텐데, 중요한 거 우리가 요거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기 위해 중학교 수학을 써봅시다. 먼저 벡터들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고, V2 속도 벡터를 이제 안쪽으로 좀 잡아 당길게요. 그리고 보면은 아까 등속 원운동에서 속도는 원의 접선 방향이라고했죠. 원의 접선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선분을 내리면 이게 이제 직각인
요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리고 얘를 다시 중심에서 P2로 향하는 선분으로 내리면은, 자,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요 각이 델타 파이, 요 각이 90 마이너스 델타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올리면은 요 각이 90 마이너스 델타 파이였으니까 요 각이 델타 파이가 될 거예요. 요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저 원의 회전체 속도 벡터를 이용해서 그린 삼각형이고, 요거는 회전체의 그 위치의 벡터를 이용해서 그린 삼각형이에요. 보면은 둘 다 요 사이각이 델타 파이로 일치하고,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고, 얘도 보면은 V1이랑 V2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웠죠? 요 각이 같고 요 각이 같을 거고, 요 각이 같겠죠. 그거는 요 두 삼각형이 닮음이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닮음의 우리가 성질을 이용해 봅시다. 닮음의 성질 중에 중요한 성질, 대응되는 변들 간의 그 길이 b가 같다,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델타 v 대 델타 s는 여기 길이가 v였죠. v 대 r. 그래서 요 비례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고, 또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나? 요 안에 거 곱하기 밖에 거, 요게 같고 정리를 하면은 요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A는 요 델타 T분의 델타 V였고, 요 V를 바꾸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몰라서, 지금 델타 T분의 델타 V를 몰라서 델타 S분의 델타 S로 변환을 시켰는데, 그럼 얘는 도대체 뭐냐? 얘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시 원의 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델타 S가 여기서부터 여기죠. 지금 요 t초 동안 얘가 움직인 변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시간으로 나눴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델타 t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되겠죠. 그 속도를 델타 t를 0으로 보냈으니까 얘는 속도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 극한 리미트 전체가 v가 될 거예요. 0으로 보내면. 그래서 얘가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등속 원운동에서 속도의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고, 가속도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크기 A는 R분의 V제곱이고, 구심력의 크기는 여러분 다들 알고 있죠? F는 MA니까 M은 R분의 V제곱,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등속 원운동을 살짝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요 회전체가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계속 설명을 했었죠. 근데 요번엔 회전 운동이니까 요 회전체가 회전한 각도를 이용해서 한번 원운동을 서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물체가 반지름이 r인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물체가
s만큼의 거리를 이동하면 물체는 세타만큼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s랑 세타는 어떤 관계식을 가지냐 하면은 이동한 거리 s는 세타 곱하기 세타 곱하기 r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라디안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라디안은 각도의 단위죠. 라디안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부채꼴을 그렸을 때 이렇게 부채꼴을 그리고 여기가 r, 그리고 요 호의 길이가 r일 때 요 각도를 1 라디안이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요 공식이 맞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시간으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으로 미분하면 s를 dt로 미분을 하고, 그 다음 세타를 dt로 미분을 하고, r은 그냥 반지름 상수니까 그대로 있겠죠. 이렇게 되면 s가 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죠.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했으니까 속도가 나올 거고, 각도를 미분한 거를 오메가라고 적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메가는 우리가 각속도라고 부릅니다. 이동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각을 미분하면 각속도가 나왔어요. 이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번 실험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자, s가 여기 세타, 그리고 s를 미분한 속도가 있었죠. 여기에는 각을 미분한 각속도 오메가가 나왔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여기는 뭐야? 가속도가 되겠죠. 각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그러면 여기는 각가속도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병진 운동에서 또 뭐가 있지? 운동량. 여기서 운동량 P가 있으면 회전 운동에는 대응되는 각 운동량 L이 있을 거고, 병진 운동에서 가속도를 주는 힘 F가 있다면, 회전 운동에서는 회전 운동의 힘, 회전 운동을 주는 토크 또는 돌림 힘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병진 운동이랑 회전 운동은 이러한 이렇게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이제 후에 요 회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우게 되면은 요 관계들을 좀 더 명확히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회전 운동이니까, 회전 운동은 뭐가 있죠? 주기가 있죠. 내가 시작점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요 한 가지 더 쓸 수 있는데, 자, 한 바퀴를 도는 건 라디안으로 2파이죠. 그죠? 2파이가 되고, 우리가 아까 보자. 요게 속도라고 했죠. 각속도. 각속도에 시간을 곱하면 내가 회전한 각도가 나올 텐데, 주기를 곱하면은 주기는 내가 한 바퀴 돌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요게 속도를 곱하면 요 한 바퀴 2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식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를 아까 대응되는 그 병진 운동에서의 물리량 값으로 생각을 해보면, 속도 곱하기 시간이 거리, 요 각속도 곱하기 시간이 각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요 t는 이제 주기. 그리고 요를 정리를 하면은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2파이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등속 원운동에서 우리 회전체의 속도의 방향은 이 원의 접선 방향을 향하고,
가속도의 방향, 이제 구심력의 방향이랑 똑같겠죠? 요 가속도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A는 R분의 V제곱 또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요 공식을 통해서 각으로 나타내면 각속도 오메가 제곱 곱하기 R 또는 이제 주기로 나타내면 4파이 제곱 곱하기 R을 이제 주기의 제곱, t의 제곱으로 나눠준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심력은 위의 능식을 이용을 하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을 반지름 R로 나눠주거나 또는 질량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에 이제 반지름을 곱해주거나 또는 질량 곱하기 4파의 제곱의 반지름 그리고 이거를 주기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그 구심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진짜 실험을 해서 이제 이용할 공식을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우리가 실험의 이론값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구심력 이론식을 사용하게 될 거고 보면은 질량 그리고 요 회전 반경 그리고 요 회전 주기가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측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계에서 진짜 측정된 구심력 실험값 요 실험값을 이론값이랑 비교를 하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오차를 여러분이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회전 반경, 회전 질량, 회전 주기 요 회전 반경이랑 회전 질량은 여러분이 직접 측정을 하고 회전 주기랑 실험값은 이제 센서에서 측정된 값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이론값, 실험값을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구심력 측정 실험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